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혁신을 이루며 패러다임을 바꾸어가는 기업이 등장하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응원하는 편입니다. 물론 성공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중간에 실패할 확률도 높지만 혁신 기술이 새롭게 등장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콜라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장점을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니콜라는 수소 전기차 시장에 글로벌 이목을 집중시켰고 수소 경제 정책 속도전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현대차도 유럽의 수소 트럭 판매 시점이 앞당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도 공장도 없는 트레버 밀턴이 주위에 힘센 친구를 하나하나 모아서 수소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에 박수를 보내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GM까지 친구로 들어왔으니까 강력한 친구 한 명이 더 생겼습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가 더 크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니콜라에 계속해서 들리는 부정적인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주문을 받으면서 계약금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다면 투자자를 속인 것이고 심하게는 사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장 건설이 지연되는 문제입니다. 공장은 7월 24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쿨리지 시 당국에 질의를 보낸 사람이 있는데 니콜라 공장 건설에 대한 허가가 아직 나지 않았고 이달 9일에 심사에 들어간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주문 문제입니다. 니콜라는 6월 초 상장 당시 수소차 대형 트럭 14,000대를 선주문 받았고 그 중에서 버드와이저 맥주를 만드는 회사 엔호이저 부시로부터 8,000대를 주문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미국 쓰레기 수거 업체 리퍼블릭 서비스로부터 전기차 쓰레기 수거 트럭 2,500대를 수주했고 추가로 수주를 받으면 5,000대까지 가능하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계약서를 보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가정하고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문자는 손해볼 것은 없고 이득만 있습니다. 엔호이저 부시, 리퍼블릭 서비스, 주문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디젤 트럭은 수소 트럭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1마일 운행하는데 비용이 디젤은 0.97달러, 수소 트럭은 0.95달러, 1만 마일 운행한다고 하면 약 20에서 30만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트럭의 특성상 주문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다음은 광고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글로벌 친환경 정책입니다. 트럭을 운행해야 하는 업체에서는 친환경 정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에 불을 붙인 니콜라와 함께 함으로 친환경 정책에 선도적으로 동참을 하고 기업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광고를 하면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자 입장에서는 니콜라가 성공을 하면 비용 절감 효과, 광고 효과 두 가지가 있고 실패를 해도 기업 광고를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니콜라 입장에서는 더욱더 손해볼 것은 없고 이익만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으로 투자자의 관심과 언론, 증권사 등 이목을 집중시켜야 주식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 말 한마디, 행보 하나하나가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지만 주식 가치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트럭 생산에 성공을 하면 바로 납품을 하고 이익 실현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손해볼 건 없고 이익만 있는 윈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과 기업,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를 할 때 양해각서가 있습니다. 이는 체결된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업무 협약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문을 하면서 계약금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정적 요소일지는 몰라도 경영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공장 건설이 연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공식을 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이 보도까지 나갔으니까 연기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콜라 입장에서는 서둘러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고 그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니콜라는 협업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소차의 필수적인 기술이 전기를 발생시키는 수소연료전지 스택입니다. 지금 수소차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현대차, 도요타를 비롯해서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수소차 트럭을 만들고 판매한 회사는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스택 기술이 있다고 해도 이를 완성차에 상용화하는 데는 또 다른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니콜라는 공장을 완공해도 수소 트럭을 만든다는 보장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연료전지는 보쉬에서 개발 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개발한다고 해도 현대차처럼 완성차로 생산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보쉬는 자동차 부품 회사이지 완성차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니콜라가 현대차에 협업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정적인 요소이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재무 상태도 생각해야 되고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장 건설을 연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번에 지행과 업무 제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GM은 아직 수소 트럭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얼티엄 배터리 시스템과 연료전지 기술도 갖고 있는 완성차 업체입니다. 앞으로 니콜라와 GM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니콜라의 선주문과 공장 건설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